충북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이어 충북대 전현직 교수 92명도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가 통합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충북대가 단독으로 통합교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교통대는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국회의원 300명에게 친필 엽서를 보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살인을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 전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오늘 오전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 진천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린 데 이어 오후 6시를 기해 청주 등 나머지 6개 시군에도 대설 예비특보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내일까지 5에서 10cm로 많은 곳은 15cm 이상 눈이 내리겠고 눈 대신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북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퇴진 요구에 이어 충북대 교수들이 충북대학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어 대통령 퇴진 요구는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국정농단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열린 이른바 끝장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도 끝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관여 여부와 인사,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한 답변도 의혹 해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기자회견은 오히려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탄핵 집회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고 충북에서도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서명운동과 대통령 탄핵 유권자 결의대회가 잇따랐습니다. 유권자가 명령한다! 윤석열이 즉각 탄핵하라! 상황을 지켜보던 국립충북대 교수들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충북 소재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전현직 교수 92명은 각자의 이름을 건 시국선언문을 내고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5번에 달하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등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특검법 수용, 검찰 개혁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3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년 반을 우리가 봤는데 이거는 뭐 변화의 가능성이 없고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에서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거는 큰 대의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이 서명을 하신 거다. 충북도 내 또 다른 4년제 대학 교수들도 시국 선언을 준비하고 있고 몇몇 대학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통합에 대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대는 통합 교명 투표를 단독으로 진행했고 한국교통대는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양측 모두 협상의 여지는 두고 있지만 타결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북대가 통합 교명에 대한 구성원들의 선호도 투표는 마쳤지만 개표는 보류했습니다. 설명회와 투표를 연기한 교통대에 상황 변화가 있을지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 교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엔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충북대 출신인 청주상당 이강일 국회의원은 성명을 내고 73년 역사의 거점 국립대 명칭을 수호하라고 고창섭 총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교통대는 투표 대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상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총장이 직접 나서 투표를 연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충북대 총장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협상의 진정성과 준비가 결여된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상호 신뢰를 훼손하며 논의의 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교육부에 제출할 보완 신청서의 항목들을 열거하며 충북대가 구체적인 안을 내지 않아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과정들이 통합을 하지 않기 위한 건 절대 아니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통대의 비판에 대해 충북대가 공개적인 대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충북대 관계자는 시간과 여건상 100% 합의된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없고 통합 심사 과정에서도 보완이 가능하다며 교육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대가 교명 투표를 실시하고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가 돼도 보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개적으로 갈등을 드러내면서도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은 열어둔 상황. 총장 선출과 권한, 유사 중복학과 통폐합 등 핵심 사항에 얼마나 이견을 좁히느냐가 교착 상태를 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송 참사 발생 16개월이 지난 현재도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며 엽서 300장을 적어 국회에 보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초록색 엽서, 그 위에 한 글자씩 써내려가는 지난 16달의 아픈 기억. 오송 참사 유가족들이 눈물로 쓴 엽서에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담겼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그 결과에 대한 거를 듣고 싶은데 뭐라도 듣고 싶은데 지금 아무 기별이 없으니까. 이렇게 유가족들이 하나둘 적어낸 친필 엽서는 모두 300장.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촉구하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 엽서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국회밖에 없다고 판단을 들어서 그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8월 야당 의원 188명 전원이 서명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깜깜무소식인 상황. 그 사이 참사 피해자들의 우울과 불안 증상이 만성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1년 넘도록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점이 이들의 심리 상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또는 사법적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심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는 한편 여야 의원들에게 올해 안에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클린 화장품 산업화 기반 시설이 들어섭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인 KTR은 어제 기공식을 열고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236억 원을 들여 클린 화장품 시험평가와 생산 연구 기반 시설을 갖춘 화장품 바이오 연구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클린 화장품은 유해한 성분을 뺀 지속 가능성 높은 원료와 용기로 만든 화장품으로 연구소는 친환경 원료와 포장재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클린 화장품 인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얼마 전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지요. 경찰은 30대 부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친모를 구속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살인을 공모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가 숨졌습니다. 이 영아는 태어날 당시 한쪽 팔에 장애가 있었는데 산후조리원에서 부모와 아기가 함께 있는 이른바 모자동실 시간에 숨졌습니다. 당시 친모는 경찰에 아기가 뒤집은 채로 얼굴을 침대에 파묻고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몸을 뒤집을 수 없는 영아가 숨진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이 부모 휴대전화를 수사해 보니 30대 부모가 아이를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모 휴대전화에서는 아기가 숨지기 전에 신생아 돌연사와 사망 신고에 대해 검색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결국 친모는 본인이 아이를 뒤집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모자동실 직후 아이가 사망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이틀간 아이와 함께 있다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아 살해에 담당 의사가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모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항의하자 의사가 모자동실하는 방에 CCTV가 없다며 살해할 곳을 알려주고 아이가 죽으면 본인이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음성 녹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진료부터 분만까지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의사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는 장애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의사로서 본분을 다했다는 겁니다. 녹취본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인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부모에게 살해할 장소 알려주신 거 맞습니까? 경찰은 살인 혐의로 친모를 구속했지만 부양해야 할 다른 아이가 있다는 친부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방송사들은 해마다 공익 목적으로 방송 발전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아리랑 국제방송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에 매년 편법 지원된다는 논란이 나왔는데요.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입니다. 전체 2,500억 원 예산 중 80%인 1,980억 원이 방송발전기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아리랑 국제방송에 120억 7천만 원, 국악방송에 52억 5천만 원, 언론중재위원회에 145억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들 모두 방통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들로 방송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방송사들은 올해 1,973억 원, 내년은 1,572억 원 등 매년 2천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9개 지역 중소방송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45억 3천만 원, 한 곳당 1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금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자 국회가 마침내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지원하던 예산 전액 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두 곳의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지역 중소방송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저출산 등과 같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작 지원에 활용해 지역 방송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데 쓰여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이제 제대로 지역 소멸 시대에 지역 방송, 중소방송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지역 방송이 지역 문화의 구심체고 여론 형성의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체부와 해당 기관들은 예산 삭감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대응 논리는 마땅치 않은 상황. 그동안 관행처럼 되풀이되어 온 해묵은 방송발전기금 편법 지원 문제는 이번 주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희망 디딤돌 충북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복지협회 등이 협력해 청주시 복대동에 만든 센터는 자립준비 청년 20여 명이 최대 2년 동안 머물 수 있는 1인 1실의 생활공간이 있으며 진로교육과 기술 수업 등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만 18세 이상 청년을 말합니다. 청주시 중앙동 소나무길과 음성군 삼성면 원도심이 충북의 첫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충청북도는 내일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두 지역에 대한 지정 심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자율상권 구역에 지정되면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과 온누리 상품권 감행 특례, 또 주차장 조성 요건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주 소나무길과 음성 삼성면 원도심은 점포가 밀집하고 2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해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제천시가 폐지 줍는 노인들을 환경 입금이로 지정해 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만들어 폐지 가격이 1kg에 80원보다 떨어졌을 때 하락분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8명에게 1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면서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환경 입금이를 신청할 수 있고 현재 20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조선시대 공문서를 보관하던 충주 읍성 사고지터에서 물을 저장하거나 흘려보냈던 전축수조 2기가 발굴됐습니다. 발견된 전축수조는 벽면을 오리 2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문양전으로 조선시대가 아닌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층에서 발굴됐습니다. 국원문화유산연구소는 전축수조와 문양전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례가 없다며 제대로 된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주시는 충주 읍성 복원을 위해 2022년부터 발굴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한 민간단체가 일회용품 없는 청주를 선포하고 12개 실천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와 녹색실천 네트워크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청정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축제와 장례 문화, 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실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줄여나가야 할 일회용품으로는 일회용 컵과 앞치마, 플라스틱 빨대, 배달 용기 등 1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전교생 오케스트라 교육으로 유명한 단양 소백산 중학교의 내년도 신입생이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